이번 시간은 페이지 299페이지 도배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배공사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이 임대주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도배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 지금관리공단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거기 임대주택들은 보통 이 도배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주택관리공단도 이 주택관리사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무화적으로 하신 분들 자격이 있는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도배공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배공사는 지금 현재 2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배공사는 혹시나 간략히 보시고요. 차라리 뭐 창호지나 이런 장판지 공사 이런 쪽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도배는 이미 2번을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 일반상에서는 1번하고 3번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배지 보관 장소는 온도가 낮은 데 보관해서는 안 되고 기본 5도씨 이상 장소에 보관을 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도배공사 시작하기 전 미리 그 현장에 적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도배는 종이다 보니까 이 옮겨가게 되면 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입니다.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적정 온도를 유지되도록 우리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뭐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뭐 시공 환경적인 측면 뭐 다루고 있는데 뭐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2번에 보시면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을 경우는 이 벽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해 주시고요. 뭐 붙이기 공법은 뭐 3가지가 있죠. 온통 붙임, 온통 풀칠하는 거. 그래서 초반에 나올 때 이 붙임 공법 가지고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갓둘레만 칠하는 것이 이제 봉투 붙임이 됩니다. 봉투 붙임. 그리고 비늘 붙이면 물고기 비늘처럼 물고기 비늘이 한쪽에만 이렇게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비늘 붙임 한쪽에만 풀칠하는 것은 비늘 붙임이고 갓둘레만 칠하는 것을 봉투 붙임, 전체를 칠하는 것이 온통 붙임 개념이 됩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창호지 개념이 나와요. 창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뭐 장판지 이런 것이 뭐 혹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호지에서 이제 창호지 이제 중간이요. 보통 창호지 문을 보시면 옛날에 이런 문이었죠. 목재를 이렇게 자 울금이 뼈대가 이렇게 있고요. 주 뼈대인 울금이가 있고 중앙에 이제 창살을 보통 이렇게 되었잖아요. 창살 개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가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직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평으로도 창살이 이렇게 가죠. 옆으로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창살 개념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창호지 이제 이음은 중간 이음은 이런 부분 만약 있게 된다 뭐 수평으로 있든 수직으로 있든 이었을 때는 이 창살 중간에 와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음을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이 창살 부분에서 해줘야 그 1번입니다. 창살에 오게 하고 그래서 풀칠에서 늘어남을 고려해서 5mm 내외로 짧게 마름질을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판판해집니다. 풀칠을 하면 이 종이가 늘어나죠. 축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고려를 뭐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창호지는 특히 깨끗한 맑은 풀을 사용해야 되죠. 이 맑은 풀을 써야지 나중에 마르고 났을 때 자 이게 깨끗합니다. 뭐 이렇게 풀칠이 맑은 풀이 아닐 경우는 나중에 남아서 이렇게 이제 이런 달빛이 비치거나 또는 전등을 켰을 때 이렇게 똑바로 이제 맑은 그 기운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맑은 풀칠을 해주시고 풀칠은 기알. 기알이란 것은 우리가 기알은 저겁니다. 풀칠하는 솔을 기알이라 합니다. 솔.
소를 기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알 개념을 이제 풀칠하는 솔이 기알 개념인데 이 풀칠하는 소리의 소를 보통 기알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알이 풀칠하는 솔의 틀은 일반적으로 뭐 두 가지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빳빳한 돼지 틀 아니면 말총 가지고 말총이죠. 그거 가지고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말총은 너무 비싸니까 보통 빳빳한 돼지 틀 가지고 보통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칠은 그래서 기알의 이제 평행 방향, 솔칠의 평행 일정하게 그래서 그거 평행 방향이란가 풀칠은 기알의 평행 방향 이렇게 평행하게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실 것은 자 그리고 리얼은 꼭 정리하시고요. 리얼 개념. 그래서 창호지 여러 장 붙일 때는 밑에서 위로 붙여야 됩니다. 기본이 밑에서 위로. 그래서 우리가 지붕공사도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아래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의 순서로 붙여주시면 된다. 자, 만약에 한 장을 붙이면 관계없는데, 자, 이 창호지가 조각난 게 있어서 이렇게 딱딱 붙여 올라갈 때는 아래, 밑에서 위의 순서로 붙는다.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리얼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위로 공사해 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미음 보시면 여러 얇은 창호지 겹으로 여러 장이 이어 온통 붙임할 때는 밑종이 풀칠을 하고 위종이 한편에로부터 기알을 눌러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솔로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라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장판지 쪽에서 자, 장판지 갓 뚫리는 도련질, 뭐, 이렇게 자르는 것을 도련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면적에 맞춰 나누어 보관해서 이 마름질에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장판지는 물축이거나 풀칠해서 맞접어 두어서 충분한 늘어난 다음에, 왜냐하면 보통 장판지 이런 것은 좀 두꺼워요, 재료가. 그래서 충분히 늘어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풀칠이나 이런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다음에 다시 고르게 풀칠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럴 때 보통 바로 하게 되면 풀칠을 하게 바로 붙여가면 이게 늘어나가고 얼룩지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풀칠해서 다시 부착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거 니은은 중요하니까 장판지에서 니은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장판지에서 니은 개념은 미리 자 풀칠해서 충분히 늘어난 다음에 다시 풀칠해서 부착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판지 나누기를 위해서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 언급으로 갓둘레로 밀어내야 되죠. 뭐 기본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뭐 벽지 부착했을 때도 이제 센터부터해서 이렇게 밀어내죠. 그래야지 중앙에 기포 차거나 얼룩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갓둘레 쪽으로 이 풀을 밀어내듯이 부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주름살이나 아니 기포나 들뜬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시트지 부착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착착 밀어주죠. 그런 거 같이 다 동일하게 중앙서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읍책 가지고 얇은 장판지 이음은 50mm 정도 겹쳐대고요. 겹쳐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방수에서 기본적으로 방수의 겹침은 우리가 10cm 100mm를 기준 잡았죠. 근데 여기는 50mm가 됩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마지막 치어 들기름 마무리할 때는 장판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개념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해 준다는 정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닥 부분에 봤을 때 바닥 쪽에서
자, 바닥 쪽에서 이제 정리하실 거는 뭐 바닥에는 마루늘도 있고 뭐 바닥도 장판지 개념 이런 거 있겠죠. 장판지를 깔 수도 있고 또는 모련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마루늘 해놨죠. 마루늘. 자, 이 마루늘 개념은 이제 쪽매 가지고 하는데, 보통 쪽매는 여러분들 이제 공사할 때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공사했죠. 밑에 마루늘을 깔 때, 마루늘은 이 장선을 보통 밑에 멍에를 보통 둡니다. 예. 큰 목재인 멍에가 있고요. 자, 그거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장선을 보통 두거든요. 이 장선. 그래서 이 장선을 자 직각으로 두고요. 그 위에다가 보통 합판이나 보통 저겁니다. 합판을 이중 마루를 깔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합판을 보통 이렇게 36 합판이니 합판을 이렇게 깔아요. 합판을 덮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쪽매 마루를 우리가 시공하는데, 자, 그럼 이제 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어 쪽매를 많이 쓰는데. 제어 쪽매는 자 이런 형태로 생긴 겁니다. 한쪽이 이제 혀가 이렇게 나면요, 한쪽에 홈이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홈이. 그러면 이 홈이 있고, 자 이런 이 마루늘이 이렇게 긴 것이 이렇게 쭉 갑니다. 길게 쭉 가면 이렇게 맞춰서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루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이제 마루늘을 자 여기 홈이고 여기 혀예요. 그러면 이쪽에 혀를 갖다 이렇게 딱 맞추어서 이렇게 딱딱 쪽매 공사를 해 나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요것이, 바로 요렇게 됐을 경우, 요것이 이제 혀고, 여기 혀고, 여기 홈이잖아. 그래서 제혀가 들어왔다 해서 이것을 제혀 쪽매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쪽매를 제혀 쪽매. 자, 이 제어 쪽매가 마루늘은 거의 대부분이 이 제어 쪽매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것은 진동이나 이런 충격이 오더라도 못을 숨은 못 치게 하기 때문에 못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늘은 제어 쪽매를 거의 다 쓴다. 진동이나 충격에도 못이 솟아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제어 쪽매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늘에는 간단히 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바닥에서는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게 수장공사에서 저 부분 아세요? 프리 액세스 바닥에서 이중 바닥 구조. 그래서 이제 밑에 전선이나 이런 걸 넣게 해서 바닥을 이중 뜸바닥 구조 형태로 이중 바닥 구조로 한 프리 액세스 바닥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거기 나온 것은 사실 저겁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 때문에 사실 나온 겁니다. 홈 네트워크를 설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단지 서버실이라든지 이런 방제실 이런 데는 결과적으로 많은 밑에 선이나 뭐 인터넷선, 뭐 전기선, 뭐 코드나 이런 게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이중 바닥 구조로 하는 프리 액세스 바닥 그 개념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보시면 이 반자, 이제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우리가 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자에서는 달반자, 다라멘 반자인 달반자가 있고, 바로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서 바로 반자 마감을 하는 재물 반자가 있는데, 달반자는 보통 반자하고 이 원래 구조체 사이 공간이 있는 것이 우리가 달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목조 반자 틀의 경우는 자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가 벽이다. 벽이 있고 여기가 슬래브 바닥판이 있습니다. 바닥판이 있어요. 현재 반자는 건축 판반자인데 과거에 건축 판반자가 있기 전까지는 널반자로 많이 했어요. 여기가 벽입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다가 반자 늘 가지고 했어요. 옛날에는 목재를 이제 켜서 반자 늘을 만들어서 공사를 했죠. 반자 늘이 있으면. 근데 지금은 반자 늘 대신에 건축판, 합판이라든지 석고판이나 아니면 텍스 종류 이런 걸 쓰는 것을
건축판, 건축을 목적으로 제작된 판을 보통 건축판이라고 해요. 건축판 가지고 하는 건축판 반자입니다. 그럼 이건 널을 공사하면 널반자의 개념이 돼요. 자, 그럼 반자 널을 못 박아 되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데 그 목재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45바이 45 정도 되는 자, 이 목재를 450 간격으로 이렇게 가요. 450 간격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 뭐 요새는 이것이 반자 널 대신에 합판이나 이런 건축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자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자 틀, 반자 널을 못 박아 되기 위해서 또는 합판을 못 박아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이 반자 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반자 틀을 갖다가 받아주기 위해서 그거에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 직각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반자틀 바지가 됩니다. 반자틀 바지, 반자틀 바지가 되고 이것을 천정에 달아매게 돼요. 이렇게 달아맵니다. 이것이 달대고 달대를 받아주는 부분이 이렇게 철물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것이 달대 파지가 됩니다. 옛날에 시험 나오는 것은 이 달대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기둥하고 연결을 해서 기둥을 어디에다 달아매입니까? 그래서 틀리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자, 이 반자하고 벽의 상부의 마무리를 좋게 해서 목재에 되어주는 것을 반자 돌림대라고 칭합니다. 반자 돌림대. 몰딩한다 하죠. 보통 마무리하는 걸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반자 돌림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건축물이 이 반자 널 대신에 합판이나 석고판이나 이런 거 합판으로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합판으로 건축판 반자니까 합판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 돌림대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벽과 반자가 맞닿는 부분에 그래서 장식을 겸해서 마무리를 잘하게 해서 되어주는 게 반자 돌림대, 쉽게 몰딩 개념이다. 몰딩, 마무리한 게 몰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반자 돌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반죽을 바르면 해반죽 반자, 그럼 널을 못 박게 되면 널반자가 돼요. 그래서 그림의 306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면 치바지 널반자가 있다. 그래서 밑에서 못 가지고 반자 널을 치바되면 치바지 널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살대 반자는 여기 살대를 대어주면 살대 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살대를 대어주면 널반자에다 살대되면 살대 반자. 살대는 자 반자 널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합판보다. 반자 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목재를 살대라고 합니다. 살대란 용어를 쓰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물반자는 이 반자틀을 보통 한 방향으로 틀게 되는데 이것을 격자 모양으로 짜면 그때는 우물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격자 모양의 반자틀을 짠 것을 우물반자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성반자가 나와요. 자, 이 구성반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보통 천장을 장식 겸 음향 효과도 하고 간접 조명을 위해서 보통 반자 높이는 일정한데 반자를 갖다 이렇게 층을 두는 겁니다. 층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층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이렇게 했을 때 반자 높이가 다른 거죠. 여기 반자 높이하고 여기 반자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반자 높이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성반자 또는 층당 구성반자라 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조명해서 간접 조명, 이 천장에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간접 조명 형태로 쓸 때 이런 구성 반자를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구성 반자입니다. 이렇게 반자 높이를 다르게 하는 게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반자를 구성 반자 이렇게 칭합니다. 그 점 봐두시고, 자, 그 점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조 반자와 관련된 거 이거고요. 자, 근데 경량철골 반자틀일 때는 이것이 일반적인 목조 반자틀은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경량철골 반자틀에서는 이 달대 바지 역할하는 게 보통 경량철골 반자틀에서는, 그러면 사무실들은 거의 다 경량철골 반자틀이거든요. 그러면 달대 바지 대신에 인서트를 설치를 합니다. 삽입한 철물. 그러면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너트를 넣어놓으면 나중에 볼트를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서트가 없을 때는 지금 익스펜션 볼트, 팽창 볼트를 갖다가 뚫어가 박아서, 그러면 너트가 팍 퍼져서 안 빠지죠. 그런 팽창 볼트, 익스펜션 볼트라고 하는데 팽창 볼트를 쓰고요. 그리고 달대는 달대 볼트를 여기에서 쓰죠. 볼트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달대 볼트 가지고 써요. 달대 볼트. 자,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는 반자틀 바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디귿 또는 C형 찬넬이라고 합니다. C형 찬넬 또는 디귿 찬넬이나 디귿 경량 현강이라고 합니다. 보통 찬넬을 가지고 쓰고요. 그리고 반자 이제 틀에 해당되는 거, 이 반자 틀에 해당되는 거, 이것이 엠바 가지고 씁니다. 엠바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 알파벳 N자처럼 생긴 거예요. 영어 알파벳 N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찬넬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찬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텍스나 이런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텍스나 여기 양쪽에 딱 오면 피스 가지고 여기 이렇게 고정하는 게 돌려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 M자처럼 생겼다 해서 M바닥해요. 그래서 여기다 클립 딱 끼워 가지고 찬넬에다 딱 걸어버립니다. 원래 C형 찬넬에다가 딱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M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반자늘 대신 합반 대신에 여기는 보통 경량철골 반자틀에서는 저기 오죠. 텍스나 스코판 종류죠. 텍스 종류가 오는 건데, 아미텍스라든지 이런 텍스판이나 이런 스코판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반자 돌림대 대신에 여기는 몰딩이 오죠. 이쪽에서는 이제 반자 돌림대 대신에 몰딩이 오는 거죠. 반자 돌림대 벽면에는 알루미늄 보통 AL 월 몰딩, 벽체 몰딩이 오는 겁니다. 몰딩 개념. 이런 것이 경량철골 반자틀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간략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7페이지 계단적인 측면, 계단에서는 시험이 언급이 돼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계단 개념은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계단은 우리가 보통 아래층에서 위층 올라가는 그 공간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단을 여러분들 생각 없이 이렇게 다녀서 있죠. 아파트에 보면 계단이 총 몇 단으로 많이 이루어지는가, 특별한 주상복합 이런 거 말고 일반 아파트는요 거의 계단이 중간 창까지 8개에서 16개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한 계단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한 층이 보통 16개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 스프링쿨러가 이제 설치가 되면요 좀 많아집니다. 이 위에 배관이 가야 되니까 약간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18개가 되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안 그리겠습니다. 8개인데 다 안 그리고 바로 창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개 그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단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싣고 그다음에 사람 힘들잖아요.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거 구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 계단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아침하고 점심 먹기 전에 먹는 걸 보통 참 먹는다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층이고 위에 층까지 올라가기 중간 부분을 보통 계단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단참은 법령에서 최소 일정 치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단높이 되는데 이때 여기 딱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목조 이제 계단을 넣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계단에 이제 난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뼈대를 세우는데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엄지기둥이라고 하죠. 엄지기둥 있고 이때 난간을 갖다가 설치할까 합니까? 난간 여기 설치하는데 이 난간 손잡이를 보통 난간 투급이라 해요. 손잡이가 있겠죠. 이것을 난간 투급이란 용어를 씁니다. 난간 투급. 난간 손서침을 우리가 난간 투급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단을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디뎌야 되겠죠. 그래서 계단에 이제 우리가 바른 부분에 목재를 디딤판이라 해요. 뭐 띠장이는 거 생략하고 그렇게 일이 다 그림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렇게 밑에서 이제 띠장 목재 대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것이 바로 디딤판의 개념이 되겠죠. 디딤판이고 그 다음에 수직 부분에 이쪽에 이제 목재를 이렇게 뭐 홈팍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럼 이 수직 부분에 이제 대어주는 목재, 이 수직 부분에 이쪽에 이제 대어주는 이것을 첼판이라고 하고 이게 첼판 개념이 되는 거예요. 첼판 개념이고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 이제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근데 공동주택은 이 간격이 좁아야 돼요. 난간 동자가. 그래서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 조건이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는 단너비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공동주택은 틀려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아요.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쇠로 이렇게 또 둥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간격이 좁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난간동자라고 합니다. 난간동자. 우리도 스님들 조마단 애기 스님들 동자 스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난간 엄지기둥이라고 하고 이걸 난간 투급. 그리고 여기 단의 옆에 부분에 세우죠. 빠지지 말라고 이것을 난간 동자라고 칭한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계단과 관련될 때는 난간 투급 관련이 있고요. 엄지기둥 그리고 디딤판, 첼판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딤판에 이제 뭐 다른 경우 논설립을 설치하는 게 미끄럼 막이를 보통 설치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참이나 이런 것이 관련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건축 2번은 법규인데요. 뭐 혹시나 낼까 해서 해놨는데 역시나 안 내네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개념 아니라 1번 계단의 설치 기준에서 높이 3m 넘는 계단,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이거 돌아 이거 이 계단참 계단참 두는 법의 규정이죠. 최소한 1.2m 이상 충분한 공간 확보한 계단참 두라 이거고요. 이번에 높이가 1m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이 양옆에 난간벽이나 이런 거 설치해 주라.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있죠.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이나 이런 거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난간 설치해 주라. 그리고 3번은 너비가 3m 넘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마다 난간 설치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폭이 굉장히 넓을 때 중간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역사 같은 거 이렇게 역사에서 이제 내려올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계단 난간 설치되어 있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고 단너비가 30cm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거든요. 그럴 때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경사가 완만하게 계단에 설치된 데는 난간이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폭이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는 계단이 폭이 너무 넓어 버리면 거기에 중간에 난간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부산역에 갔다. 그럼 부산역이 좀 높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면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긴 중간에 난간이 이렇게 설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그거 혹시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 5번에 계단이나 계단 참의 너비에 대해서 너비는 그게 해놨죠. 계단 단높이하고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 뒤에 보면 308페이지에서 그 학교마다 차이가 있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문화및 집회시설 이런 것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단높이가 높으면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 초등학생은 단높이가 16cm 이하 그리고 단너비가 26cm 이상으로 돼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틀려지죠. 단높이하고 단너비. 그래서 단높이가 18cm 이하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단높이를 낮춘 거죠. 뭐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도른계단일 때는 이제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네? 도른계단. 그래서 도른계단의 단너비는 틀려질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도른계단이 돼버리면 이렇게 도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측정할 때 어디로 측정하냐에 따라서 폭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 좁은 쪽에서 보통 이쪽으로 30cm 위치입니다. 30cm 위치. 여기서 이제 계단, 요 폭이, 너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30cm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히 알아요. 좁은 너비 끝부분으로부터 30cm 위치한 거죠. 요 부분을, 자, 왠가 우리가 돌 때 바짝 붙어서 돌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폭 30cm 위치가 단너비 기준이 된다는 것, 도른계단은 그거 뭐 간략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보면 309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에 다음 서로 관계가 없는 것에서 사회주택관리사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칠판은 계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칠판은 계단과 관계 있었고, 자, 달대하고 기둥 관계 없죠? 그래서 달대는 천장을 매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재가 달대죠. 그리고 문선은 문하고 있죠. 문의 하고의 문선. 문선이란 것은 문틀하고 벽면에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덧대어주는 목재가 문선이죠. 그리고 살대, 천장하고 관계 있죠. 아까 살대를 대어주면 살대 반작이죠. 반자늘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목재가 살대 개념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뭐 이해띠에 있던 거. 코너비드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 코너비드는 원래 코너는 모서리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둥 모서리라든지 우리가 벽의 모서리에 자, 미장하기 전에 되어주는 게 코너비드였죠. 그런 개념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 뭐 테라코타 속이 빈 대형 점토 제품으로서 건축물의 난간벽이나 주두 같은 데 장식적 목적으로 이렇게 붙여되는 거 있죠. 그것이 테라코타입니다. 그리고 코펜하겐 리복은 오림목은 소각재라 했죠. 특수형대 다듬어서 벽에 붙이되는 것은 음향 조절 목재죠. 음향 효과를 위해서 한 게 코펜하겐. 보통 목재 루브라고도 칭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센트가 오르네이 창의 잠금 장치죠. 크레센트 오르네이 잠금 장치 또는 미석이 창의 잠금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공사는 고막이는 지면로부터 높이 500mm, 50cm 정도 외벽 하부에 1cm에서 3cm 정도 내밀거나 들어밀어 준 것이 고막이었죠. 걸레바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걸레바지는
실내 바닥입니다. 그래서 실내 바닥과 벽이 맞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걸레바지고 외벽하고 지표면에 맞닿는 것은 고막입니다. 그리고 5번에 살대 반자는 반자틀 격자 모양 짠 것은 우물 반자고 살대는 늘 반자에다가 살대를 대어주면 무슨 반자? 살대 반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기출을 했었죠. 그리고 6번에 보면 바닥 마감판을 필요에 따라 드러내어 파이프나 전선 등을 설치해 용이할 수 있는 것. 자,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니까 이중 바닥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바닥 구조가 프리 액세스 바닥 됩니다. 이중 바닥 구조. 그래서 요거는 보통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 설비와 관련돼서 단지 서버이나 방제실이 이중 바닥 구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 액세스 바닥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야 될 것이 거기 2번에 나오는 데크 플레이트 바닥이죠. 데크 플레이트. 원래 데크 플레이트가 이게 데크 플레이트잖아요. 강판을 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 놓죠. 이게 데크 플레이트. 강판을 이렇게 골 모양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철골 구조에서 철골에서 위에 바닥판을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레이트 판을 강판을 이렇게 골 모양으로 접어 놓은 판이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바닥판에 얘가 거푸집 역할을 한다겠죠? 바닥판에 거푸집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걸 대고 위에다가 자, 철근 배건이나 배건항 놓고 콘크리트 탓을 한 거죠. 이게 데크 플레이트. 그러면 이 데크 플레이트 바닥은 철골이죠. 철골 구조에서 이 바닥판이 나오는 것이 데크 플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도장 및 기타 공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